신미? 남자여서요? 남자. 네. 설마 아버님은 서른. 서른. 예. 86년이면 서른. 네, 8년. 어떻게 했어? 하나 질문이요. 사업을 해야 될까요? 직장을 다녀야 될까요? 이사주도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아, 예,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직장 안 거치고 막바로 사업을 하는 케이스는 의외로 없어요. 나중에 사업가들 중에서도 직장을 한 번도 안 거치고 사업가를 하는 케이스는 10%도 안 돼요. 네. 대부분 타이밍이에요. 언제 시작하느냐인 거죠. 네. 근데 사업가 중에서도 결국 사업을 할 거다, 사업이 맞다라고 해야 되는 타이밍이 문제고, 타이밍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장운이나 관운이 끊기면 이제 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스타일이고, 결혼이 조건이 되는 스타일이 있어요. 결혼해야지. 아니, 아빠가 되는 거죠. 아, 아빠가. 그러니까 네. 내가 남자가 자식을 관을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장 대신에 관을 직장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식의 형태로 짊어지면 사업가로 자연스럽게 변칙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사주도 장가를 가면 사업해도 됩니다. 가까워. 왜냐하면 천관 같은 게 정관이긴 한데 정관이긴 한데 신금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게 대체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띄어요. 정관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품성과 사회성을 지녀요. 네. 근데 간목신 관계는 이렇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팀워크 문제가 없는데 상사하거나 조직 자체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뭐 직장 인연은 오래가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빠가 되면 그 단점이라고 그러죠. 상사와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면이 자식의 형태로 중화돼요.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그 시기를 이제 그 사업 시기를 잡아주죠. 그래서 예전처럼 80년대 90년대처럼 장가를 일찍 가던 시대에는 이미 아빠가 돼서 확률이 높죠. 예. 지금 내가 사업을 해도 돼요. 근데 어, 요즘 누가 일찍 장가를 가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이를 생기는 시점 35, 6 이유를 잡아주죠. 대운하고 소연을 보는 방법하고 전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사주는 그렇게 맞아요. 어, 그래서 직장이 나요, 사업이 나요라는 질문은 사실은 얘가 언제부터 사업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하고 거의 동일해요, 점쟁이들한테. 그러니까 막바로 사업을 할 케이스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뭐 부자가 되게 되면 질문하시겠죠? 뭐 소소소해요. 예,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오장육부가 상한 타입이 있고 네. 불편한 타입이 있는데, 네. 잔질, 불편을 논할 수 있대 단명을 논하지는 않아요. 아, 예를 들어 지지 술미형 있잖아요. 네. 술미형 자체가 몸의 통증을 유발하는 부분이 많아요. 뭐 관절이든지 편두통이든지. 예. 그 다음에 식만 감목 관계도 잔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행하던 그 이상현 선생님이 쓰던 추면가식으로 가면은, 네.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진 않지만 예. 감목이 신금 보면 대표적으로 눈이 안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눈이 안, 옛날에는 안경 쓰면 되게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뭐 세충이 다투면 안경 쓰니까 그런 게 없는데, 대표적으로 눈이 많이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고, 네. 그 다음에 감목이 시간에, 년이나 월간의 시간을 볼 때 하고, 감목이 신금을 시간에 보게 되면 이가 안 좋아요. 아, 이 경우 같은 경우. 예, 아,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그 정도죠. 그거 건강이 나쁘진 않잖아요. 예. 뭐 이가 안 좋은 경우는 그거예요. 치열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풍치나 깨지는 거 있잖아요. 왜 말아둔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 통증 호소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 은 잘 안 맞아요. 써놔도 못 써먹어요. 근데 내가 초창기 때, 뭐 90년대 이럴 때 잘 맞았어요. 또 지금 결혼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언제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예측을 하자면 다음 버튼이죠. 올해가 2년이잖아요. 예. 이런 경우들이 보통 술미형이 제어할 때 결혼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지금 안 했잖아요. 예. 그 다음 버튼이죠. 다음 33 정도 되겠죠. 예. 33하고 4살 정도 있고, 약간. 내년이 병신이 아니라 병신 정유? 맞죠. 네. 무술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술년이나 기해년, 기해년이 확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올해 연애운은 이별운이 가까워요. 주식 이런 거 하면 잘할까요? 취미 이상을 권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질문이 웃긴데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돈 버는 사람이 확률이 높아요. 정말 없죠. 그러니까 정치에 가서 그거 물어보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정쟁이는 틀리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자로 될 것 같아도 보통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러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행재운이 있어야 돼요. 행재운이라는 건 인간 날로 먹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좀 어디를 봐도 행재운이 있겠어요. 일단 감목이 등나간다고 그러고 있는데 을목이 버팀목이 줘야 되는, 내줘야 되는 수고로운 사주가 날로 그렇게 행운이 겹칠 만한 구조의 사주를 보기 좀 어려워요.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을까요? 효도의 기준이 뭐냐 질문인데 뭐 효도라는 건 나이 먹고 부모를 한 집에서 모실 수 있겠냐는 질문이라면 예스. 그럼 용돈을 뭐 자주 드린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네. 모르죠. 제가 뭐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나이 먹어 늙고 힘 빠졌은 부모를 지근거리에서 그러니까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자식이 될 수 있게 있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예스. 네. 그러니까 효자 사주라고 무조건 맞죠. 동양학에서 특히 명리학에서 효자가 아니면 자주 이상 그 기준은 임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고 힘 빠졌을 때 부모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 물리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둘 다 뭐 너무 좋겠지만 예를 들어 돈은 큰아들이 아버지 생활비를 냈는데 부모 뭐 병원 모시고 다니면 한 집에서 밥 해준 건 둘째다.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둘째를 효자로 쳐요. 명리학에서. 둘째로. 뭐 마음만 효자였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 충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뇌로 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늙고 힘 빠진 부모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라면 뭐 과감하게 했어. 부모 말 잘 듣고 착한 아들이겠냐고 질문하시면 연월치 흉충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월일치 흉 맞아가지고 부모 뜻대로 크는 케이스는 별로 없으니까. 해외 가서 정착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기호 때문에 안 돼요.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자식.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어려서 해외 나가 살 수도 있고 뭐 유학도 되고 다 돼야 되는데 부모가 늙고 힘 빠지면 결국 고향 땅에 뼈를 묻어주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연이 없으니 객지를 끊을 수 있어요. 수명가에 보면 월간하고 일간이 겁재가 되는 겁재, 비겁이 뜨면 고향을 등진다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인연이 적어서 이 친구가 어렸을 땐 아버지가 출장에 잡고 이 친구가 크면 내가 집을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구조 자체를 봤을 때 시간의 뜻 신금을 연간에 있는 병화가 제압하는 형상을 이루고 있으니 연과 시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래버리면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자식이라 논할만 하죠. 순서와 상관없이. 그러니 이민까지는 아니고 나가는 건 아니고 때가 되면 돌아와 한국에 정착할 사주.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 외국에서 대학 나왔는데 취업할까요? 했어요. 그럼 거기 살 수 있을까요? 끝내 돌아오지 않겠니? 경력사 꼭 이렇게 가지고 거죠. 보통 패턴이. 그렇죠. 그냥 요즘 애들 말고 효자사주라고 보셔도 돼요. 또 질문. 또 올리셔도 돼요. 질문. 우리 선생님 공부하시는 질문 또 사주 올리셔도 돼요. 과부대 이런 거 아닌데. 무신. 네? 무신. 무신이요? 성사. 어류. 영축. 남자. 48세. 질문. 직장을 언제까지 잘 다녀보셨지? 근데 진짜 이 사람은 직장운은 좋아요. 그 직장운에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IMF 이전에는 승진을 잘하는 직장을 주고 사줬어요. 근데 IMF 이후에는 모장성이야.
그 직장의 적을 얼마나 늦게 갈 수 있느냐가 직장은 또 하나의 키수가 되거든요.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위로 잘 올라가겠냐는 질문에는 좋은 답을 못 해드리는데 오랫동안 그 월급을 받을 수 있겠냐는 그 생존 자체로 가면 꽤 길어요. 그 다음에 현재 다니는 곳이 아니다 싶거나 잘리면 또 옮기면 돼요. 그 이 사주는 좋은 곳을 잘 견디는 사주를 해서 가는 것보다 39이나 40을 넘어서는 직장을 잘 구하는 사주를 해서 그러죠. 지금 다니는 곳에서 그만두면 또 생기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원점으로 들어가서 몇 살까지 월급쟁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시면 짧게 잡아도 쉬운 7, 쉬운 6, 뭐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요즘 세태에 비하면 이렇게 오래 견디시는 거죠. 그 후에는 자영업을 하시든 자기 사업을 하시든 일 자체는 계속 하실 겁니다. 누구예요? 선생님? 재물은 어느 정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모을 수 있나요? 부인이 많이 어린가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러면 잘 모을 수 있어요. 이게 처복을 굉장히 많이 타는 가지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그때 금공자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건데 부인이 없는 형태라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건 있어요. 잘 모으는 거하고 그 돈을 잘 불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사실은 불리는 사실은 아니고요. 모은다는 건 간단할 거예요. 자기가 가늘고 길게. 부자의 명도는 아니고 일하는 것만큼은 열심히 잘 벌고 잘 벌고 사죠. 누구의 친척이신가요? 동생이요. 친동생? 아,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장가가 죽어요. 성격이 가면 안 돼요. 누굴 잡으려고. 또 질문. 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여자가 이 남자를 감당을 못하겠지. 남자가 어떤 여자를 감당을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네, 악감을 달려요. 그러니까 좀 까다롭다는 얘기를 해서 하셔도 돼요. 빨리 사줘 올리세요. 기유, 병인, 병진, 병인, 병진, 오늘 참 명일날 많이 올라가죠? 계사, 남자였어요? 여자, 47. 47. 네, 질문이요. 2년 전에 사별을 했는데요. 네. 혼자서 애를 잘 키우고 살 수 있을지. 잘 견딜 거죠. 재혼은 안 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애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 걔가 나이가 많으면 가능해요. 애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대학 가고 빨리 성인이 되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아줌마 50 전에 애가 대학 가고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동의선 중에서도 결혼을 늦게 할 케이스라면 좀 힘들어요. 지금 상에서 50전에 대학 갈 거. 그러면 충분히 안 나오죠. 남겨진 아이가 성년이 되면 50초에 성년이 되면 거의 재혼 가능하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본인이 재혼할 의지를 가질까요?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근데 이건 있어요. 이럴 때 명리 공부할 때 제일 붙이는 함정 중에 하나인데 남편과 인연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보기 안 좋은 거죠. 근데 남편의 질이 괜찮았거든요. 대기업 다니다가 자살을 했다고. 그러니까 남편의 질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벌이나 사회적 지위를 봐도 노후한 남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연이 짧고.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건가? 없는 거죠. 근데 살 때 남편의 질은 좋았잖아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게 명리 공부할 때 내가 용신을 잡거나 희귀신을 잡을 때 극도로 이렇게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줌마한테 결혼은 과거니까 남편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이 아줌마 시집가 당시에 왔을 때 남들 없다 장담할 수 있어? 그러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남편복의 여부를 떠나서 2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할 때 전남편 같은 남자를 못 구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 근데 문제는 뭐냐? 50이 기준되는 이유가 뭐냐? 이 아줌마 자체가 남자한테 한번 기대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사람한테 기대본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되게 힘들고 오랫동안 못 버텨요. 역설적으로.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괜찮은 남자랑 사랑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또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있어요. 명리에서.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50전에 아이들이 성년이 된다면 뭐 가죠. 그 다음에 또 지금 그러니까 남편과 인연이 짧은 거지 남자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술 먹고 빼고 도박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 아까 좀 다른 질문인데요. 제일 처음에 그 친구 사주고 보고 와서 정신적으로 좀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술 쉬면 기주 네. 제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얘기한 건 이유는 뭐냐면 예.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협동심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아서 그 친구는 기예시하고 무술시와 특징이 그거예요. 기예시로 가면 정말 이상해. 그러니까 은둔의 외톨이 같은 거라든가 그 의심의 고충. 근데 무술시가 되면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그냥 남자를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아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보면 이제 평소에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는 깔끔하게 볼 수 있는데 친구들이 봤을 때는 좀 폼을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도 되는데 예를 들면 막 치장을 좀 막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 특이한 정도는 있어요. 근데 네. 기예시가 돼 기예 일이 되면 네. 많이 심각해져요. 그게. 아 그게요. 그래서 은둔의 외톨이라든가 자기만 이렇게 너무 맞추게 되고 무술일이 되면 개성이 좀 있는 유별나의 정도까지로만 갔대요. 그 차이가 경계선이 애매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 친구도 그러니까 기회로 볼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항상 뭐 기회 갑자 이렇게 봤나 봐요. 아마 만약에 저한테 상담을 쳐주셨으면 네. 무술일 해시. 아. 그러니까 23, 30분 기준이잖아요. 네. 23, 30분은 몇 분 안 납둔. 그래서 기회일도 감안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네. 1분이 짧아도 짧은 거니까 네. 무술일을 해시로 놓고 상담을 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독특하고 특별하겠다. 가정사의 기사 정도 있겠네까지만. 결혼은 늦게 하는 게 좋겠네요. 늦게 하게 돼요. 아, 네. 본인 성향이 일찍 내고 이런 거는 좀 달라요. 여자를 좋아하는 거고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좀 달라요. 여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한 1, 2년 전에는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그 경우는 아까 그게 날짜에 따라서 말하는 거죠. 그게 33, 만 32세 정도를 기준으로 네. 그건 좀 넘어줘야 하는 거야, 아까죠. 근데 그 전에 했었으면 안 좋은 거네요. 아니, 날 잡아도 깨져요. 날 잡아도요. 네, 막판에 여자와의 트러블을 깨져요. 아, 두 번째, 여자 집에서 반대라든 남자 집에서 반대라든 부모, 엄마가 그렇게 잡아요. 결국에는. 그 친구 엄마가 좀 간인한 캐릭터예요. 맞아요. 굉장히 강할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 집은 가권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권위가 예. 아버지 있지 않으면 모친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걔는 아무리 여자 좋아해도 엄마가 얘 아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일찍은 결혼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효자예요. 근데 그걸 막아보려고 해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입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친구들이나 형제들이 갖고 왔으면 효자라고 그럴 거고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가지고 왔으면 얘 막아보는 게 일진이 있겠죠. 근데 여자가 좋아할 만한 상이에요. 무술씨가. 맞아요. 여자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깎아지는 장난, 미남이다, 와이돌 이런 개념은 아닌데 여자가 좋아할 만한 풍모가 있어요. 임술. 임술이 몇 살이에요? 34 정도 된 것 같은데. 신해.
계획. 계획. 여자입니다. 서른 네 살. 질문. 결혼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싶어서. 그 흔한 얘기로 일찍 결혼하면 이혼한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교과서를 가집니다. 예. 일찍 결혼하면 집 나가고 싶어하는 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여자가. 여자. 여자가 결혼을 할 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남자를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예.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두 번째가 나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예. 탈출해야지. 극단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려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집에 나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의식 때문에 결혼하기 때문에 진짜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좀 철들고 해라라는 걸 권하는 편이고 두 번째 이 친구가 오빠 남동생이 있나요?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딸이지만 아들로 된 명이라고 해요. 아. 이 사람의 모친이 이 사람의 결혼을 크게 그렇게 강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은 틀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시집을 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죠. 좀 수월하게 편하게 하기 좀 어려워요. 자식은 어떻게? 자식 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의 성사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네. 남편복이 없거나 자식복이 없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은 제3세로 가면 돼요. 잘리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고 결혼 추진 자체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하고 나서 뭐 못 살고 뭐 이래 된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다만 이제 좀 만만하고 편한 스타일의 남자가 들어와줄수록 편하겠죠. 아무래도 시댁보다는 친정에 좀 치우치게 살줘야 되니까. 기가 세다고 봐야 된다. 아니야. 친정이 더 잘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유교권 살잖아요. 예. 그럼 뭐 명절 때도 시댁이 기본이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친정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포용력이 높고 만만한 사람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결혼을 하셨나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힘들어요. 못 간다라고 난 얘기 못하겠고 결혼 남자가 있어도 결혼까지 추진하기가 매우 걸쩍거린다 그죠. 이런 거예요. if 만약에 한다면 잘할 거야. 이게 굉장히 무의미한 말인 게 넌 대학 가면 좋아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을 붙잡고 넌 대학 가면 좋아하죠. 공부는 안 해. 이거 똑같은 거죠. 또 질문. 상담직인데 좀 맞을까요? 상담해 좀. 잘하실 거예요. 이런 사주의 특성이 가을에 겨울에 태어난 개수가 수기가 왕성하고 연 간에 술토가 있어가지고 관운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발생은 안 해요. 그래서 컨설팅이나 상담지 이래라면 괜찮아요. 선생이라면 좀 부담스러워요.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감이 없나? 아니요. 그거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든요. 본인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죠. 소모가 심하니까. 근데 상담지, 컨설팅 이런 주라면 이 감당할 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굴 가르치고 누굴 책임지고 점수를 매겨야 된다는 부담감을 많이 느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하려면 정의감이 추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뻔뻔해야 돼요. 사람한테 성적을 매기는 자리잖아요. 점수를 주는 자리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뻔뻔해야 하거든요. 남을 평가하는 자리라는 부담감을 이겨낼 만한 품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세다 약하다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빼고 상담지 컨설팅, 뭐 가벼운 강사 정도라면 소소하죠. 그리고 자기 주장이 약해도 상담지를 잘해요.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담하는 자리예요. 설득을 하면 영업시겠지. 또 질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편복이 없는 사주가 아니라 결혼의 과정이 없는 그 원인은 집안과의 그 아들 노릇, 부모와 인연이 깊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특한 상황이 있어요. 예. 질문.
아직 공부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취미다가 예, 이게 이 공부가 취미삼아 하기 재밌어요, 그죠? 저건 적극 권해요. 취미 정도는 아주 재밌어요. 강의 듣는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저 니치가 뒤돌아가나 이렇게 한번 듣다 보면 아주 재밌어요. 니치가 조금만 하시고 사진 올리셔도 돼요. 그때 지금 기억나는데 같이 오신 친구분 있잖아요. 예. 예, 그분 사주도 되게 독특한 사주예요. 예. 그거 꽤 노멀한 사주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5년은 땡겨 산 사람 같아요. 아 이제. 그러니까 조숙하다고 해도 조숙하고 해도 나는데, 예. 그러니까 한 남들 5년 살아야 될 걸 한 2년 만에 압축시킨 사람? 그 느낌이 있어요. 저도 1년 내내 사주를 봐도 몇 개 못 보여드렸어요. 아. 노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좋다는 얘기시죠? 아, 특이하다는 얘기예요. 아, 특이하다. 좋아요.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쪽으로 특이하면 아닙니다. 개성시대인데요. 아니죠? 우리 시간도 없나 보죠. 이민이. 이민이요? 우신, 가보, 우진, 시가, 여자 54, 무지요? 여기 남편 있어요? 네. 잘 사세요? 네. 그러면 진실 조금 아닐 수 있죠.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살가운 사이는 아니고 아니, 여튼 사람만 있으면 무진신 아니오길 높아요. 무슨 시죠? 무슨 사실? 기사시. 기사시 아까우시 근데 여튼 질문 물어보면 올해 이제 그 학교에 상당한 책을 이제 납부를 하려고 이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게 올해 내년에 가능할지 이거 가능하실 거예요.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이런 직업적인 면을 봤을 때 올해하고 내년이 나쁘지 않아요. 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돼요. 사지 말고 다른 걸 질문하시면 됩니다. 참석자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하시네요. 진짜. 우리 선생님은 뭐 궁금한 사실 없으세요? 아, 저분 다 친구분이라고 그러시네요. 네, 같은 지워. 두 분이 그럼 30살이신 거예요? 네네. 분이 30살?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케이스는 드문데. 아주 어린 친구들이 관심 갖는 경우도 있어요. 20대 초반. 두 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관심 갖는 케이스는 흔하지 않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관심 있는 게? 아니 그냥 궁금했어요. 개운의 이런 것들은 또 생각하시죠? 대군요? 개운이요. 아, 개군요? 그 저는 긍정적이진 않아요. 만약에 운이 개선이 가능하면 저는 굶어 죽어야 돼요. 안전사준데 돈 들여서 개운해갖고 와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예측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명리학의 존재의 근거는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운을 개선해서 바꿀 수 있다면 예측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굶어 죽어야죠. 정명문 입장이시죠. 아니, 정명론이든 뭐든지 간에 그냥 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면 예측이 불가능해져. 나한테 오기 전에 개선하고 왔을 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정명론이로 말리쇼 나누는 거지 아주 근원적인 문제예요. 개선이 가능하다면 우리 직업 없어야 돼요. 종교적인 영역이 포함돼야지 왜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사주를 분석을 한다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선이 가능하려면 이 사주의 약점은 이거야라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고치자, 이걸 개선하자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